요즘 따라 자꾸 멍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갖고 있던 열쇠나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 못하셔서 냉장고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건망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건 단순한 피로나 건망증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브레인 포그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를 그냥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 머리를 어떻게 총명하게 할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덕치입니다. 브레인 포그는 영문 이름 그대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꽉 막힌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브레인 포그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사고의 속도가 저하되어서 두통이나 머리가 맑지 않고 눈의 피로감, 불면증, 그리고 기력 저하 등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가 왜 생기는지 여러 연구에 의해서 우리 뇌 중에서 전두엽이랑 연관이 많다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여러 부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전두엽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 인체에서 사고, 기억, 기획, 그리고 뭔가 집중할 때 쓰는 신경인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혈류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머리 안에 뭔가 안개가 꽉 찬 것처럼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MRI나 CT는 뇌 안에 혈관이 막혔거나 동양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지 이런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때문에 브레인 포그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치매까지 진행되지 않는 이상 MRI, CT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뇌에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일정합니다. 근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과사용되어서 5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10시간에 일을 했다. 이런 경우에 브레인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브레인 포그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낮에 많이 썼던 거를 밤에 잠을 자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뇌를 비워줘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숙면을 못했을 경우에는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속도가 느려져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을 때, 특히 장기간 만성적인 스트레스 받았을 경우에는 뇌는 점점 기능이 더 쪼여져서 이런 증상이 또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뇌를 최대한 짜내서 더 많은 일을 해내야 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현대인한테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뇌에 좋은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맑은 산소를 쐬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저는 뭔가 머리가 무겁고 먹먹하신 분들은 차라리 탁 트인 공간에서 제가 운동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원을 걸으셔도 좋지만 얕은 산을 좀 가거나 둘레길을 걸으셔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운동하신다면 머리 더 맑아지고 좋은 산소가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한방에서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시는 혈자리 지압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군데를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태양혈입니다. 우리 눈썹 끝에서 뒤로 넘어가서 귀 윗부분까지 이 넓은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난히 더 눌러보면 간단하게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찾아서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비벼주신다면 머리가 맑아지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양쪽을 비교해서 눌러보면 유난히 더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눈꼬리 뒷부분에서 찾아서 유난히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세요. 유난히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이 전두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 곳이거든요. 두 번째는 풍지혈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지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 뒤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이 뼈를 넘어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펴봤다 하면 여기가 움푹 더 들어간 게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 부위를 눌러보면 유난히 아프고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비교해봐도 더 아픈 곳이 있다면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압해 주신다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구별을 해본다면요, 브레인 포그는 기억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억력, 집중력, 사고의 속도, 그리고 머리가 멍하거나 이런 증상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증상이고요. 건망증은 다른 건 괜찮은데 기억만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한 양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건망증보다는 브레인 포그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고, 브레인 포그 안에 건망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분들께서 브레인포로 오시면 내가 이거 오래 뒀다가 치매가 되는지 아닌지 걱정을 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치매는 일반적으로 뇌가 정말 쪼그라들어서 뇌의 기능 자체가 완전 망가진 증상을 얘기한 거고요. 브레인포그는 혈류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브레인포그를 방치한다고 치매로 가진 않고요. 적극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브레인포그가 치매로는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됐을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불면증, 만성 피로 이런 등등의 만성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브레인포그에 안정제라든지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침이나 한약 처방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TM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TMS는 머리에 하는 물리치료 장비로서 저빈도의 TMS를 전두엽에다가 시행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순환이 좀 더 촉진돼서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은 사실 두개골에 쌓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외과적인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인 치료한다고 이 뇌까지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한방에서도 두침이라든지 도침 치료 또는 한약으로 간접적으로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게 되는데요. TMS는 이 두개골을 뚫고 뇌에 작용할 수 있는 의료 장비다 보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TMS를 사용하게 되면 뇌의 기능을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TMS는 임산부라든지 8세 이상의 어린이라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료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받으면 20분, 30분 정도 치료받게 되고요. 대부분 30회 정도를 저희 한 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대 남성분, 직장 다니셨던 분인데 극심한 주의력 장애, 집중력 장애 때문에 업무도 힘들다고 해서 내원하셨어요. 그분을 보니까 업무 과다도 있으셨지만 가정 불화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장기간 받다가 증상이 생기셨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TMS 30회 침 치료를 병행해서 했더니 증상이 거의 80% 이상 해소되었고 그 뒤에도 본인이 관리차 지금 주 1회씩 다시 30회를 진행하면서 관리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은 이건 정신력의 문제로 생각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더욱더 악으로 버티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뇌가 과부하 걸려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뇌를 가장 건강하게 리셋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 손도청이었습니다.